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독 또는 중독자 가족 또는 성인 아이 문제에서 회복을 해나갈 때 이제 바른 도구들을 써야 되는데 그 도구들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뭐 두 개씩 이렇게만 빠졌을 때 또 그렇게만 사용할 때 어떤 역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세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이제 이 회복에 대한 또 특히 이 12단계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확률이 높은데요. 저는 오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독 또는 중독자 가족 또는 성인아이 그 외에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해나갈 때 보통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회복하는 방식이 이렇게 많이 해요. 12단계, 그 다음에 모임, 그리고 후원자. 요 세 개를 의자의 삼각형,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서기 위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다리가 있어야 의자가 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개의 균형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눠요. 나는 이 세 개가 나의 황금 회복의 황금 사다리다. 황금 삼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 회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이제 하는 경우들 또는 하나씩 빠진 경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처음부터 12단계 후원자 모임 이 세 가지 이 삼각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부터 회복을 했었냐? 처음에는 12단계가 먼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 W라는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시코어즈 박사라는 박사의 도움과 또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칼 융과 또 신부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제 이 12단계의 이론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12단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단계를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이거를 알 수 있고 같이 밟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는 후원자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리고 후원자가 생겨진 이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서로 유대가 없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재발하는 사람도 생기고 해서 이들이 이제 모임으로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임은 사실 뭐 재발할까봐 넘어질까봐 이렇게 모이기보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모여서 맨날 고민하던 게 이제 모임이었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모임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스피커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임이 이제 형성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가 사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이제 12단계만 있다가 그 다음에 후원자, 그 다음에 모임 이런 형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모임만 다니는 경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사실 뭐 저도 뭐 모임을 계속 모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 모임이든 뭐 한국 모임이든 또 모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제 모임들 생활들을 계속 하는데 모임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모임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임에 후원자도 없고 또 12단계도 밟지 않고 모임만 오직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마치 이제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기서 오는 유익들이 있어요. 모임 자체가 주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모임 안에 가면 사람들이 스피커 하는 나눔들을 듣고 또 그렇게 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이제 모임에 가다 보면 또 아무래도 그 1, 2, 3단계의 기초들을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구나. 모임엔 뭐가 있구나. 삶을 맡기고 가보자. 이렇게 하는 1, 2, 3단계의 기초들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11단계 또 그 안에서 혹시 절제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12단계까지 해서 큰 틀에서의 12단계들을 이렇게 밟는 약간 그
그 얼개 같은 형식들은 되긴 돼요. 하지만 이 모임만 다녔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단 뭐 자기만 답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모임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대중이 없어요. 뭐가 답인지 뭐가 길인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 회복을 해나가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삶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어, 이제 일이 생깁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임 생활만 하다가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회복의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꼭 하는 이야기가 모임 다니면 끊어진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 모임은 다니면 끊어지는 게 맞지만 모임은 다니면서 왜 끊어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론적 바탕도 없고 또 1대1로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후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임만 다녔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임을 다니는 거로 또 유익이 있지만 그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자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모임도 없고 12단계도 없고 후원자만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후원자가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모임으로 인도를 하겠죠. 그리고 12단계를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런 후원자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 12단계의 영성 안에서의 후원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또 나의 삶을 따라와라라고 하는 어떤 그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라 그러죠? 멘토 또는 코치 또는 리더 뭐 지도자 이런 개념이지 이 12단계 안에 영성 안에서의 후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2단계도 없고 모임도 없는 상태에서 후원자만 두고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 뭐 술꾼 깨준다면서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후원자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속임 또는 순간적인 그런 어떤 트릭들,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몸을 비틀도록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것이 또는 동반의존 또 성인아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엮기를 정식으로 몸을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후원자가 모임도 없고 12단계도 없으면 본인도 힘이 딸리니까 이 사람은 끊게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변칙적인 방식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했던 방식들 뭐 예를 들어 뭐 운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운동으로 끊어질 수 있다 하면서 뭐 운동을 하라 그러고 또 약으로 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뭐 봉사를 해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압박해가지고 이제 막 오히려 막 굉장히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12단계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후원자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멘토, 코치, 리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포토샵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를 배우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 동반의존의 뿌리, 중독의 뿌리, 성인아이의 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막 굉장히 요상한 그 변칙적인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막 어떻게 보면 학대 같은 경우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막 죄책감과 막 뭐 이런 것들 막 그 심어 넣어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12단계만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책으로 배우는 스타일 또는 어떤 스피커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뭐 오디오북이나 아니면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12단계 원리만 공부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12단계를 저도 이전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25년 정도 이제 회복 생활을 했는데 이제 12단계 들은 것은 제가 회복을 시작한 지 한 5년 차부터 12단계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의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2단계만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공부하고 텍스트로도 공부하고 또 이제 사람들 강의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들을 때는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끄덕해지지만
정작 돌아서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머리에서도 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2단계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2단계 뭐 이론적으로 또 그것을 뭐 삶에 적용하는 것만 후원자도 없이 모임도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머리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 확률이 높습니다. 삶으로 이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임에서 여러 나눔들을 통해서 듣고 후원자의 어떤 같이 워킹해 주는 것들을 따라서 12단계의 실제적인 살아 숨쉬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제 멤버 선생님들하고 칼럼을 하나 쓰면서 뭐 인터넷 중독을 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칼럼으로 썼던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눴거든요. 그때 이제 멤버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2단계라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또 후원자의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코칭들을 통해 이것이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살아 숨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전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빼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2단계 없이 모임과 후원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12단계는 없고 모임과 후원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임 다니고 또 후원자 따라다니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후원자가 12단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12단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사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임 다니라고 그러고 후원자 따라다니라고 하고 후원자 말 잘 들으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아주 그 후원자와 역기능적인 관계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임을 다니면 뭔가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모임을 열심히 다니는 거랑 더불어서 후원자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를 하게 돼요. 후원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후원자는 봐라 모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잘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2단계로 인도하거나 12단계에 대한 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자기의 생각을 나누거나 자기의 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펼치거나 아니면 뭐 모임에만 안착하게 하는 모임만 하게 하는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그 모임 다니고 후원자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모임에서 믿음을 가지고 후원자에게 더 충성하고 모임에 믿음 가지고 후원자에 더 충성하고 후원자는 더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이제 모임 생활 하다 보면 좀 끔찍한 또는 비참한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모임에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고 이야기했다 후원자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비참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다 고백한다고 모임에서 다 고백한다고 회복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뭐 남김없이 다 이야기하라 그랬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그 모임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돼서 얘기하거나 12단계 영성 안에서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냥 한풀이 뭐 자기 연민 이런 이야기들을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서 이제 12단계 영성과는 좀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후원자가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야기하면 뭐 하여튼 자기의 이론들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따라가다가 더 이제 이상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덜컥 어느 정도 몇 년, 며칠, 몇 달 이렇게 절제라도 하면 또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또 하나 모임 안에서 또 다른 그 후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역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개인이 그러면 한 후원자가 그러면 이게 이론에 불과하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신앙처럼 또는 어떤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더 많이 붙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한 형식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 안에 익명의 모임들 안에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그 작은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그룹들이 후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론들을 펼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의 특징들이 12단계는 없고
후원자와 모임만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이런 시수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임이 없이 12단계와 후원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 실수를 했던 경우인데요. 이제 모임은 가지 않고 모임 보내지 않고 후원자가 본인이 이제 1대1로 12단계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좀 작은 그룹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냐면 12단계를 12단계에 대한 파워풀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본 결과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12단계에 대해 긴가민가 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후원자랑 12단계 맺을 때는 뭐를 통해 이게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점차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원자랑 12단계만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후원자밖에 없거든요. 예시가. 그러면 아주 그 믿음의 예시가 따라갈 수 있는 예시가 작은 거죠. 근데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임에서 12단계를 밟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와 이게 정말 어메이징하구나, 정말 믿을만하구나, 따라갈 만하구나 라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이제 후원자만 있고 12단계만 두 개만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그런 모임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후원자를 따라가다가 후원자도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점차 12단계에 대한 믿음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 점차 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점차 더 속도가 더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12단계 파워풀함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또 후원자도 또 힘들어져요. 또 후원자도 12단계가 정말 파워풀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액션들을 취해야 되고 더 많은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더 진이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원자는 이제 그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모임을 끼고서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돕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 피후원자들을 이제 12단계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요런 형식으로 이제 좀 초반에 도왔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정말 이 12단계가 정말 믿을 만하다는 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좀 점점 더 이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12단계에 대한 믿음들을 점차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 같고. 그래서 이제 모임을 대신 모임을 끼고 가니까 또 한국 모임이든 외국 모임이든 또 우리 안에서의 커뮤니티든 또 외부의 커뮤니티든 커뮤니티를 끼고 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야 이거는 후원자 말을 많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끼고 가면 후원자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이제 12단계도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더 역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후원자 없이 12단계와 모임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원자는 없이 12단계와 모임. 이제 요런 경우가 사실 이게 초창기부터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원자가 있어야 12단계 밟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이 12단계와 모임만 있는 경우는 사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초기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냐면 후원자가 있고 12단계를 배우고 모임 생활을 하는 이 균형을 이루다가 후원자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후원자가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외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트러블이 있어서 깨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후원자가 빠지면 12단계와 모임만 남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12단계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12단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어요. 8, 90%는. 근데 0.1도씩 조금씩 프로그램과 멀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멀어져서 자기 식대로의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씩 0.1도씩 하다 보면 10일이면 어떻게 돼요? 1도가 되고 또 100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도 11일이 그 전체 100일이 되면 10도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1년이 되면 뭐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 12단계에서 더 멀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이제 없으면 사실 이제 12단계라는 게 뭐 정말 뭐 신께서 또 더 큰 힘을 주신다 이런 가운데 신과 연결돼서 회복을 해나가는 건데 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자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 후원자의 말을 따르고 또 피드백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겸손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후원자가 없다 보면 이제 되게 교만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래서 나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신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후원자가 없이 12단계가 모임만 하면 12단계가 틀어질 확률이 높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후원자가 있었고 12단계 밟았고 모임 생활했고 어느 정도 12단계에 대해서 삶이 변화되는 시간들을 겪으면 그 이후에 후원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진짜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은 뭐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대도 다르고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쉽게 후원을 해주지 않거든요. 또 왜냐하면 이미 절제하고 있는 사람들 또 12단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후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새로운 피후원자를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백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재빨리 후원자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제 제가 호주에 있는 이제 예전 후원자가 이제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후원자는 또 후원자를 둬야 되고 후원자는 또 후원자야 되고 그 후원자가 진짜 후원자가 없으면 이제 그룹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 그룹 안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홈그룹에서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에 가면은 진짜 후원자 구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룹이 후원자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후원자가 빠지면 12단계를 다른 곳으로 가거나 교만해지기 쉽다. 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요 세 개가 균형이 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이제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이 뭐 벌써 이 12단계 안에서 회복된 것만 80년, 2021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벌써 한 90년 되거든요. 그럼 100년이 가까워지는 세월이니까 이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요 세 가지가 가장 탄탄하게 갈 때 이제 회복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처음에 이제 모임을 다니죠. 그죠? 모임을 다녀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모임 다니는 것 자체로 내가 힘이 없구나. 여기 뭔가 있구나. there is something here. 여기 안에 뭐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임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력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여기 뭔가 있구나 하면서 회복의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험담을 이렇게 들으면서 더 기대감이 부풀어지게 되고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 더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정말 이게 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모임 생활만 하게 되면 내가 병이구나, 정말 뭐가 있구나, 따라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후원자를 찾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이게 그 자기가 내 멋대로 해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자가 딱 두게 되면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딱 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멋대로 하는 병이라는 거에 인정하고 후원자를 좀 나보다 더 큰 힘으로 인정하고 후원자를 좀 따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식 12단계를 하게 돼요. 약식 12단계 뭐냐면 12단계의 정신을 어떤 그 다른 형태의 폼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약식 12단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좀 따르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후원자와 함께. 약식 12단계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 요 단계에서 뭔가 그 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원자가 예를 들어 모임 생활 하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힘이 있고 또 뭐 힘들 때 전화해서 또 좀 자기 이야기 나누고 또 피드백 받고 하니까 또 거기서 또 힘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점차 하면서 그 약식 12단계를 통해서 이제 좀 힘을 받고 그런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 이제 산으로 가요. 왜냐하면 후원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자는 반드시 이 사람을 모임을 통해 자기에게 온 사람을 모임 생활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는 가운데서 또 자기를 잘 따르도록 하는
그런 태도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운데서 12단계로 인도해야 돼요. 그럼 이제 12단계로 이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이제 그 12단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중독이 병이구나, 중독이 뭐구나, 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해결책이 뭐구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내가 통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실제적으로 그걸 따르게 돼요.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의 삶으로 딱 압축해서 하루하루의 삶으로 딱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요렇게 딱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배우고 나서 다시 모임, 후원자, 12, 매일의 12단계로 딱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임 생활에서 이 12단계를 강화하게 돼요. 정말 이 안에서 그 12단계 각각의 요소들이 점점 강화되고, 그리고 후원자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산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좀 바로 잡아지게 되고, 또 12단계를 매일 가운데서 이제 실천하면서 매일의 삶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기둥처럼 이렇게 딱 삶이 잡혀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를 빼고 그냥 지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뭐 그래서 한 1년은 후원자 없이 지내보고, 한 1년은 뭐 모임 없이 지내보고, 한 1년은 뭐 12단계 없이 지내보고, 뭐 이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결국 균형을 잃어버리고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12단계로 회복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상 이 세 가지 균형을 이루는 이걸 저는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평생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임하고 다니고 후원자 두고 어떻게 12단계 매일 평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평생 못할 것도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종교 기간도 막 뭐 매주 이렇게 가시고, 또는 뭐 동창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뭐 매달 하고, 또는 뭐 매일 밥 먹는 것도 매일 밥 먹고, 또 그 하잖아요. 뭐 이렇게 친목회 같은 것도 매주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매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매일 한다면 사실 그게 왜 할 수 없나, 또는 그 왜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여졌고, 그것들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된다. 그냥 이게 뭐 나도 별 수 없는 이 12단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 이제 우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가는 것처럼 발 아래서 이렇게 이제 발길질 하면서 겉에서는 우아하게 이제 우리가 헤엄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12단계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회복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빠진 부분들, 이 세 가지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채워 나가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진짜 이게 긴가민가 또 하고 정말 그런가 하는 늘 의심 가운데 살아요. 정신 착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안 해보세요. 한번 하지 말고 후원자 없이 지내보시고, 12단계 없이 지내보시고, 뭐 모임 다녀보지 않고 지내보시고, 또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알게 되고, 다시 이것들을 가져야 되는 그 동기가 분명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안 되면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